네, 반갑습니다. 자, 두 번째 과목, 인간공학 및 시스템 안전공학, 전반적인 목차를 보면, 챕터 1에 안전과 인간공학에서부터 챕터 08, 각종 설비의 유지 관리 순으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시간은 황금이다라는 속담을 한번 되새겨 보겠습니다. 자, 황금을 캐어내야지만이 시간이 황금인 것이죠. 우리가 처해져 있는 목표는 어느 일정 기간 동안에 산업안전기사 자격증을 내 손에 취득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귀중한 소중한 시간을 얼마만큼 잘 할애하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틈새 시간을 잘 활용해서 시간과의 싸움에서 이겨내서 주어진 목표인 어느 기간 동안에 산업안전기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시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서 챕터 1로 이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챕터 1에 안전과 인간공학의 인간공학의 정의, 인간기계 체계, 체계 설계와 인간 요소 순으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공학의 정의에 우선 인간의 신체적 정신적 능력 한계를 고려해서 인간의 적절한 형태로 작업을 맞추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네, 작업을. 자, 인간공학의 목표는 첫 번째로 직업성 장애를 예방하고, 두 번째로 피로, 세 번째로 실수, 네 번째로 불완전한 행동의 가능성을 감소시킨다. 불완전한 행동을 100% 다 제거시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어떤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그런 개념이다라고 이제 보면 되겠고, 미국 산업안전보건청의 인간공학의 정의를 보면 사람들에게 알맞도록 작업을 맞추도록 하는 과학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작업을 맞추도록, 사람에게 맞추도록 하는 과학이다라고 이제 정의를 내렸고, 국제표준화기구 ISO에서는 앞부분 이제 좀 생략을 하고 인간의 신체적, 정신적 능력과 한계에 부합을 시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부합을. 자, 그러면 작업자의 능력과 작업의 요구사항을 잘 일치가 되도록 밸런스 맞도록 하게 하는 것이 인간공학의 정의다라고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자파니스 학자의 정의를 보면 기계와 환경 조건의 인간의 특성, 자, 그러니까 인간을 우선하는 거예요. 특성, 능력 및 한계에 잘 조화되도록 설계하기 위한 수법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림을 잘 보면 인간 행동의 연구를 통해서, 사람의 행동을 통해 연구를 해서 사고를 예방한다. 안전을 제일로 한다. 다음에 이제 능률을 향상시킨다. 그러한 개념으로 이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작업자의 능력하고 작업자의 요구사항이 기울어지지 않고 일치가 되도록 이렇게 작업자 중심의 작업 설계가 돼서 작업자 능력과 작업 요구사항이 일치가 되도록 설계가 되어야 된다.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거죠. 예, 그렇게 이제 봅니다. 그래서 인간공학의 정의의 전반적인 그 흐름은 사람이 편리할 수 있도록 어떤 환경이나 기계나 사람이 안전을 제일로 하고 능률을 향상시키고 쾌적한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고 학문을 연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요약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인간공학의 이제 목적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앞부분 좀 생략을 하고요. 첫 번째로 작업자의 안전, 두 번째로는 작업 능률 향상,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편리성, 네 번째로는 쾌적성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 그림을 보면 어떤 주어진 환경, 우리가 일을 하게 되면 어떤 환경이 주어지죠. 다음에 기기가 있죠. 기기에서 사람이 노동력을 투입해서 제품, 상품을 이제 생산해내는 이런 과정에 인간을 고려한 설계를 통해서 편안하고 쾌적한 자, 인간의 특성을 고려한 설계를 통해서 편리하고
효율성이 있고 쾌적하고 안전성을 중심으로 해서 일을 하는 것이 인간공학의 목적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요 네 가지가 요 그림에서 나타내는 네 가지로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인간공학의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얼마든지 끄집어낼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자, 인간공학 배경의 이제 필요성. 예, 우선 인간공학의 필요성은 뭐 자연스럽죠. 산업재해 당연히 감소하죠. 뭐 증가할 리가 없는 것이고 생산 원가 증가될 리가 없고 감소가 된다. 재해로 인한 손실이 감소된다. 직무 만족도가 향상된다. 자,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보면 인간공학의 목적하고 앞부분에서 설명했던 내용하고 같은 개념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예, 같은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보면 되고, 다섯 번째로 기업의 이미지와 상품 선호도의 향상, 다음에 노사 간의 신뢰 구축. 자, 이제 노란 글씨로 되어 있는데 노사 간의 신뢰 구축은 어느 시험인가 보니까 노사 간의 신뢰 구축이 아니라 신뢰 저하다라고 이렇게 이제 아닌 것은 해서 보기가 나와 있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 이게 잘못된 것이죠. 예, 이렇게 이제 노사 간의 신뢰가 구축이 되고 점점 좋아지는 것이지, 뭐 어떻게 인간공학의 필요성이 노사 간의 신뢰가 저하가 될 수 있느냐,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쉽게 문제를 끄집어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합니다. 자, 사업장에서의 인간공학적 적용 분야. 자, 우선 이 부분은 이제 사업장에서라는 말을 조금 이제 인지를 먼저 하고, 작업 관련성, 유해 위험 작업 분석에 대해서 적용을 하는 것이다 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모든 프로세스에 유해 위험 요소를 파악해서 제거해 나가는, 다음에 제품 설계에 있어서 인간에 대해서 안전성 할수록 평가하는, 다음에 작업 공간 설계를 원만하게 할 수 있고, 다음에 사람과 기계 간의 인터페이스 설계를 원만히 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 사업장에서의 인간공학 적용 분야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해당되지 않는 것, 뭐 이 정도 한번 체크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빈도가 그리 높지는 않다. 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인간기계 체계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기계 체계 정의 및 유형을 보면 인간기계 통합체계. 자, 인간기계 통합체계는 인간과 기계의 상호작용으로 항상 사람은 기계를 통해서 일을 하게 돼 있죠. 예, 물론 뭐 수공구를 통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인간과 기계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인간-기계 통합체계는 상호작용이다. 예, 상호작용. 자, 상호작용이란 말은 첫 번째로 인간의 역할에 중점을 둔다. 이건 뭐죠? 안전을 최대화한다. 안전을 제일로 삼는다라는 얘기죠. 예, 안전을 제일로 삼는다. 자, 그러면 안전을 제일로 삼고 두 번째로는 능률의 극대화를 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인간과 기계의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이 안전 제일, 다음에 능률의 극대화,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다. 자, 아주 중요한 인간 기계 체계의 기본 기능을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자, 인간 기계 체계의 기본 기능은 네 가지가 있다. 우선 이제 먼저 끄집어내야 되고, 그 네 가지는 감지 기능이다. 두 번째는 정보 저장 기능이다. 세 번째로는 정보 처리 및 의사결정 기능이다. 다음에 행동 기능이다. 이렇게 이제 네 가지를 먼저 알고 있어야 된다. 자, 인간 기계 체계 기본 기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네 가지 중 아닌 것 끄집어내야 되고, 조금 더 나가면 이제 내용적으로 이제 또 인지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감지 기능은 인간은 오감을 통해서 시각이나 청각이나 촉감을 통해서 감지를 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 기계는 전자나 사진이나 어떤 기계적인 감지 장치에 의해서 감지를 한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이거 잘 생각하면 크게 무리 없이 가능하리라고 이제 판단을 합니다. 자, 다음에 이제 정보 저장 기능.
인간은 이제 기억된 학습 내용이다. 자, 뭐 별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은 기억된 학습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이제 공부해 나가는, 체크해 나가는 것이 오래 기억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생각을 할 수 있고, 기계는 그 펀치 카드라든가 뭐 자기 테이프 등 이제 뭐 기계 그 어떤 물리적 기구를 통해서 정보를 저장한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정보 처리 및 의사결정 기능. 자, 사람은 하겠다는 의지예요. 행동을 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는 게 정보 처리 및 의사결정에 사람이 하는 역할이다. 행동한다는 결심을 갖는 것이다. 다음에 기계는 뭐예요? 기계는 어떠한 조건을 입력을 시키면 프로그램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이 된다라는 부분. 다음에 행동 기능. 물리적인 조정 행위를 통해서 어떤 조종 장치를 작동하거나 물체나 물건을 취급하고 이동하고 변경하는 이런 부분이 이제 행동적인 부분의 물리적인 조정 행위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 통신 행위는 통신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사람이 같은 경우에는 음성이죠. 다음에 이제 뭐 신호 기록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 네 가지 꼭 끄집어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는 얘기 드립니다. 자, 인간 정보 처리 능력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정보 처리 능력. 자, 앞부분 노란 글씨 중심으로 해서 잠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비중이 좀 적습니다. 한번 그래도 이러한 부분들은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는 게 바람직하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보량이에요. 정보량 H, 로그 2의 N. 자, 여기서 H는 휴먼을 얘기해요. 인간의 정보 처리라는 인간, 휴먼의 H를 얘기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로그 2의 P분의 1은 로그 2의 N과 같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P는 뭐냐 하는 것을 이제 끄집어내야 되죠. P는 프로바빌리티의 확률을 얘기한다. 실현 확률이다 보면 되겠고, N은 대안수를 얘기한다라고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이너리 디지트, 이 비트라는 것은 정보량의 단위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트 단위는 많이 이제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 시간에 확고하게 정보량의 단위는 비트, 이렇게 이제 개념을 익힐 수 있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여러 개의 실현 가능한 대안이 있을 경우. 자, 여러 개의 실현 가능한 대안이 있을 경우에는 평균 정보량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개니까 이제 평균을 이제 정보량 값으로 끄집어낸다. 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각 대안의 정보량의 실현 확률을 곱한 것을 모두 합한다라는 거예요. 모두 합한다. 자, 그러면 이 공식을 보면 이제 평균 정보량 공식이죠. 평균 정보량 공식은 H는 I는 0에서부터 N까지 PI 로그 2의 PI분의 1이다라고 보면 돼요. 자, 이것을 곱하는 거죠. 곱하고 곱한 것을, 각각의 곱한 것을 시그마 더한다라는 이제 공식이 되는 셈이죠. 되셨죠? 아주 중요합니다. 다음에 이제 PI는 이 각각이니까 각 대안의 실현 확률이다라고 이제 보면 되겠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 공식을 꼭 기억하고 넘어간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쪽 앞에 거는 두 개의 대안 중 하나의 정보량 H값이다. 두 개의 대안 중에 하나의 정보량 값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여러 개의 실현 가능한 대안이 있는 경우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제를 통해서 간단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시험 문제 객관식 보기 4개인 경우 비트로 표시하면 몇 비트인가? 자, 객관식 보기. 자, 우리 이제 시험 문제 있는 그대로죠. 이 시험 문제가 2018년도에 실제로 나왔던 문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기 4개인 경우 비트로 표시하면 몇 비트인가를 이제 묻는 문제예요. 자, 그러면 이 객관식 보기가 n 값이 돼요. n가 4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공식 그대로 적용을 하면 뭐 이렇게 이제 되는 셈이죠. h는 로그 2의 n이다라고 이제 보면 되죠. 자, 그러면 로그 2에 n이 4기 때문에 4를 넣어주고 이것을 로그 2분의 로그 4로 정리하면 2가 나오게 된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어떻게 해요? 계산기를 통해서 끄집어낸다라고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예. 자, 이런 아주 간단한 문제 놓치면 안 된다라고 보면 되겠죠. 예. 자, 다음에 이제 10회분은 뭐 그렇게 빈도가 이제 많지도 않고 중요치는 않습니다만 잠깐 한번 보면 사람이 주위를 번갈아 가며 2가지 이상을 돌보아야 하는 상황을 10회분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밑에 내용들은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면 될 것으로 이제 판단을 합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예. 자, 정보 이론에 대해서 볼게요. 정보 이론의 정보 경로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보 경로.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자, 앞부분 잠깐 이제 보시고 입력이 돼요. 예, 인간의 정보가 입력이 됩니다. 입력이 되는데 그 출력을 할 때 입력된 정보가 그대로 들어와서 정보가 출력이 되면 제일 바람직하지만 입력된 정보가 중간에 손실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래서 손실 정보로 나타내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불필요한 소음 정보가 추가되어 이제 반응을 일으켜서 들어와서 이제 출력으로 나가는 이런 부분이 정보의 어떤 경로다라고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이제 그 자극 정보량을 HX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보고요. 다음에 반응 정보량을 HY로 나타냈다라고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앞부분 그림하고 조금 연계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음 장에서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 그림, 앞에 그림을 여기 이제 갖다 놨기 때문에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극 정보량 앞부분에서 HX라 그랬죠. HX. 다음에 반응 정보량을 HY라 그랬어요. 예, 반응 정보량을 HY라고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극과 반응 정보량의 합집합을 이제 된 셈이죠. 자, 그러면 요 손실 HX란 자극 정보량이 요렇게 이루어졌고 소음, 불필요한 반응 정보량 HY 값이 요렇게 이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 합집합이 이제 생긴 셈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합집합을 결합 정보량이라고 한다면 이 얘기죠. 예. 결합 정보량, 이 합집합을 HXY, HXY 결합 정보량이라고 하면 전달된 정보량, Transmitted Information, T를 썼어요. 예, TXY 이 값입니다. 여기 와 있습니다. 예, TXY 소음 정보량과 손실 정보량은 다음 수식으로 표현된다 하는 것을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이해하면서 이 수식을 잘 이해하면 이제 전혀 무리 없이 계산 문제가 나오더라도 가능하다라고 이제 봅니다. 자, 이 그림 이제 이해하는데 이 내용과 일치하면 전혀 무리 없이 판단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그래서 TXY, Transmitted Information 뭐라고요? 전달된 정보량. 이게 바로 이거죠. TXY, HX 플러스 HY 마이너스 HXY. 이게 뭐라고? 전달된 정보량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전달된 정보량이다. 예. 이렇게 이제 봅니다. 자, 다음에 손실 정보량. 자, 손실 정보량은 자극 정보량 HX 마이너스 TXY를 빼준 것이다. 이것은 HXY 마이너스 HY 반응 정보량 빼준 것하고 동일하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음 정보량은 반대로
hy에서 마이너스 txy를 해주고 hxy에서 마이너스 hx 자극 정보량을 빼준 값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 공식 이제 중요합니다. 자, 뭐 중요합니다만 빈도는 그리 많진 않아요. 예, 이제 가끔 이제 나오는데 이제 계산 문제를 통해서 이제 나온다고 볼 수 있는데 빈도는 그리 많지는 않다. 뭐 이렇게 이제 보면 되는데 이 정도는 알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밑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이 그림하고 이 수식하고를 좀 일치시키는 이 개념을 익히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그 인간 기계 통합 체계의 특성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 기계 통합 체계라는 거예요. 인간 기계 통합 체계의 특성. 자, 우선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수동 체계. 다음에 기계화 또는 반자동 체계. 세 번째로는 자동 체계. 자, 이거 잘 순서를 보면 수동이라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기계화 또는 반자동은 기계 반, 사람 반 이렇게 생각하면 좀 수월하겠죠. 기계 반, 사람 반. 자동? 자동화 기기가 대부분이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동 체계는 있는 그대로 자신이 신체적인 힘이 동력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공구 정도, 뭐는 벤치라든가 망치라든가 이런 개념을 갖고 이제 그 작업을 할 수 있는 수동 체계가 자신이 신체적인 힘을 통해서 이제 한다라고 이제 보면 되겠죠. 됐고요. 다음에 이제 기계화 또는 반자동 체계. 자, 운전자의 조정 장치를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운전자가 조정을 해줘야지만이 기기가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조정을 안 해주면 기기가 안 움직이기 때문에 사람 반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동력은 뭐예요? 동력은 전형적으로 기기가 제공하는 거다. 그러니까 사람 반, 기계 반, 이런 표현을 이제 반자동 체계, 기계화, 기계화자가 붙은 거예요. 자동이 아니라 기계화가 되어가는 사람 반, 기계 반, 이런 개념.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자동 체계. 자, 우선 자동 체계라는 말 자체가 아주 경제적으로 비싼 설비다라고 생각을 해야죠. 완전히 자동화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사람의 역할은 모니터링 정도, 제대로 이제 맞게 흘러가고 있는지 또는 이제 가동 안 할 때 정비 정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이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감시하는 정도의 이제 정비를 유지하고 이런 부분으로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부분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자동이다 하면 이제 고가의 설비다는 얘기예요. 아주 비싼 기계를 갖다가 자동으로 움직이게끔 하는 것이 자동 체계다. 자, 여기서 인간 기계 통합 체계에 해당되지 않는 것, 수동 체계, 기계화 또는 반자동, 자동 체계 끄집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에 내용적으로도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가능하리라고 판단을 합니다. 자, 다음 입력 정보의 코드화.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입력 코드 정보화 체계의 사용 지침. 자, 몇 가지가 있죠? 6가지가 있다라는 것 먼저 이제 인지하고 넘어간다. 자, 먼저 6가지. 자, 암호화의 검출성. 암호화의 검출성. 다른 어떤 타 신호가 존재하더라도 검출이 가능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이 시각적으로 귀로 잘 들리도록 검출이 되는 것이 이제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 암호의 변별성. 다른 암호 표시와 구분이 돼야 된다. 자, 이것은 이제 어떤 예를 하나 들면 위급시에 우리 이제 일반적으로 사이렌이 아주 비상시 사이렌이 이렇게 울리는 거하고 이제 어느 조직의 기업에서 점심시간에 편안하게 즐거운 마음으로 식사하도록 즐거운 음악을 틀어주는 거하고는 이제 구분이 변별이 돼야 되는 거죠. 변별성이 바로 그러한 개념이고요. 다음에 이제 암호의 표준화. 자, 암호의 체계를 사용의 일반적인 지침을 하는데 표준화가 안 돼 있으면 이 의미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당연히 표준화가 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부의 양립성, 인간의 기대와 모순되지 말아야 되죠. 인간이 기대하는 거하고 일치가 돼야지 된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립성에 대한 부분. 다음에 부호의 의미, 사용자가 부호의 의미를 이제 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삼각형인 경우는 어떻고 사각형인 경우는 어떻고 마름모인 경우는 어떻고 뭐 이런 것이 부호의 의미가 잘 알 수 있어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다음에 마지막 6번째, 다차원 암호의 사용. 2가지 이상의 암호를 조합해서 사용하면 정보 전달이 촉진된다. 자, 우리 일반적으로 물 끓일 때 어떤 주전자에서 이제 물 끓는 소리가 나고 또 이제 음악으로 소리를 들려주는 이렇게 되면 이제 거기서 이제 정보 전달이 촉진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암호 코드 체계 사용 지침의 6가지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자, 매우 중요합니다. 빈도가 높아요. 자, 인간공학적 설계의 일반적인 원칙. 자, 이 부분은 나름대로 이렇게 인간공학에 대한 개념을 전반적으로 이해하면 원만하게 이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우리 객관식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자,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인간의 특성을 고려한다는 거죠. 공학적 설계의 일반적인 원칙은 인간의 특성을 잘 고려해서 작업의 요구사항을 작업자가 능력에 맞도록 하는 것이 인간의 특성을 고려한다. 다음 시스템 인간의 예상과 양립시킨다. 사람이 기대하는 거하고 모순시키지 않도록 하게 한다. 표시장치나 제어장치의 중요성이나 사용빈도, 사용순서, 기능에 따라 배치하도록 하게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아닌 것 하면 끄집어내야 됩니다. 자, 인간 기계 시스템 설계 과정의 6단계를 이제 보겠습니다. 자, 목표 및 성능 명세 결정부터 시작해서 시험 및 평가 6단계다. 6가지가 있다. 이렇게 이제 먼저 생각을 합니다. 자, 목표 및 성능 명세 결정. 자, 시스템 설계 전에 그 목적의 존재를 명확하게 해야 되잖아요. 존재가 명확하지 않으면 이제 의미가 없는 것이죠. 다음에 시스템 정의를 목적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기 이제 목표가 존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본 기능들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정의가 돼야지 된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자, 3번째로 기본 설계. 기본 설계는 시스템의 영향을 갖추기 위한 시작하는 단계다. 여기서 중요한 게 직무 분석이에요. 자, 첫 번째로 직무 분석, 두 번째로 작업 설계, 세 번째로 기능 할당. 이렇게 이제 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기본 설계에 대해서 직무 분석, 작업 설계, 기능 할당 꼭 기억해야 되는 문제다. 이렇게 내용이다. 이렇게 봅니다. 다음에 인터페이스 설계. 자, 사용자 편의와 시스템 성능에 관여가 돼서 인터페이스가 원만히 될 수 있도록 하게 설계를 해야지 된다. 자, 촉진물 설계. 자, 촉진물 설계는 이제 보조물 설계를 통해서 성능을 증진시킬 수 있어야지 된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자, 다음에 시험 및 평가. 시험 및 평가는 시스템 개발과 관련된 평가와 인간적 요소 평가를 실시해야지 된다. 인간적인 요소 평가를 실시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인간 기계 시스템 설계 6단계 6가지를 꼭 기억할 수 있도록 해야지 된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체계 설계 시 고려사항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인간 기준의 유형. 자, 인간 기준의 유형 4가지가 있다. 자, 인간 성능, 생리학적, 주관적 반응, 사고 빈도. 이렇게 해서 4가지 체크가 돼야 되고, 조금 여건이 되면 내용에 대해서 조금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에 대해서 이제 묻는 문제도 이제 나올 수 있지만 그렇게 이제 빈도는 높지 않다. 그렇지만 요 4가지는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그렇게 해서 4가지를 꼭 기억할 수 있도록 이제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체계 기준의 구비 조건. 체계 기준의 구비 조건의 연구 조사의 기준 척도 몇 가지가 있다? 5가지가 있다. 자, 실제적인 요건, 신뢰성, 반복성, 타당성, 적절성, 순수성, 무오염성, 민감도. 자, 실제적인 요건은 객관적이고 정량적이며 현실적이라야 된다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되셨고, 다음에 이제 신뢰성, 반복성. 자, 신뢰성, 반복성은 시간이나 대표적인 표본 선정에 관계없이 일관성 있게 안전성을 나타내야 된다. 이게 뭐죠? 산포가 없어야지 된다. 뭐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